어느 날 갑자기 잘 모시던 조상님 묘 때문에 돈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아온다면 어떠시겠어요? 황당하겠죠?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, 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를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법적 변화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수십 년 된 관습이랑 새로운 법이 딱 부딪히면서 생긴 문제거든요.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.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. 뭐라고요? 3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돈을 내라고요?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박 씨가 우편하면서 이 편지를 발견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? 이 한마디, 이 황당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자,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, 박 씨의 사연입니다. 이분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. 그냥 고향 뒷산에 있는 할아버지 묘를 무려 30년이 넘게 정말 정성껏 돌봐왔던 거죠. 아주 오래전에 동네 어른한테 허락받고 묘를 쓴 거라 그동안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의 새 주인이 된 최 씨라는 사람한테서 내용 증명 우편이 딱 날아온 겁니다.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도 충격적이었죠. 묘를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땅 사용료를 내세요.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박 씨의 생각에 말 그대로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죠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. 대체 누가 맞는 걸까요? 조상을 정성껏 모시는 게 먼저일까요? 아니면 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먼저일까요? 이건 정말 오래된 우리의 전통과 현대의 재산권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모든 논쟁의 한 가운데에 바로 분묘기지권이라는 좀 어렵게 들리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. 남의 땅에 있는 묘라고 해서 주인이 이거 파내! 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막아주는 일종의 보호막 같은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게 글로 쓰인 법은 아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인정해온 관습법이었던 거죠. 아니 근데 박 씨는 왜 그렇게 돈 낼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?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자,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예전에는 이 법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. 바로 이거예요. 1995년에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거든요. 설령 남의 땅에 허락 안 받고 묘를 섰다고 해도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평온하게 묘를 관리해왔다면 그러면 그 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리, 즉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 본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. 이때 땅 사용료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.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세상이 변했죠. 땅 주인 최 씨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거고요.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법만 고집할 수 있냐 이거죠.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여기서 정말 역사를 바꾸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흐름을 보시면 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1995년에는 공짜로 써도 된다고 했죠. 그러다가 2001년에 장사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때부터 몰래 설치한 묘에는 이런 권리를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게 돼요.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이 모든 관행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. 자, 이걸 보시면 변화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. 정말 흥미로운데 법원의 태도가 그냥 180도 확 바뀐 거예요. 왼쪽을 한번 보세요. 예전에는 20년만 지나면 사용료 낼 의무가 전혀 없었어요. 그쵸? 그런데 이제 오른쪽 새로운 판례를 보면 분묘기지권 자체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더라도 땅 주인이 돈 내세요 하고 청구한 바로 그날부터는 무조건 땅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. 네, 이제 공짜는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니 그럼 대법원은 왜 갑자기 이렇게 판결을 바꿨을까요?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. 예전에는 조상묘, 매장문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떻죠?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. 그래서 법원이 일종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. 묘를 당장 파내라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땅 주인이 계속 손해만 보게 할 수도 없다.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사용료는 내라는 거였죠. 자, 그래서요, 이 새로운 판결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.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
땅 주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조상묘를 관리하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.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내가 땅 주인이다 하시는 분들은요,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.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구한 날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반드시 내용 증명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용료를 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. 이게 중요해요. 그리고 만약에 묘 주인이 2년치 이상 사용료를 안 낸다, 그럼 그때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했으니 묘를 옮겨달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반대로 내가 묘를 관리하는 입장이다 하시는 분들.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바로 우리 조상님 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설치 시기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허락 없이 만든 묘는 아예 이 분묘기지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. 만약 그 이전에 만들어진 묘라서 권리가 인정된다면 괜히 소송까지 가지 마시고 땅 주인이랑 잘 이야기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사용료를 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? 이제 이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핵심을 딱 짚어보죠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예전에는 에이,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웃 간의 정이나 관습으로 해결했던 문제잖아요.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. 명백하게 법과 돈으로 따져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. 결국 이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조상을 모시는 전통적인 가치,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현대적인 가치. 이 둘 사이에서 우리 시대의 저울은 과연 어디로 기울고 있는 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